안녕하세요. 원더케이 작가 유출입니다. 오늘은 샤오미 홍미 노트 3를 한번 봅시다. 레드미 노트죠. 이 친구인데 레드미 노트 홍미 노트 2가 나오고 3가 나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업그레이드 된 점이 조금밖에 없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지문식 센서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배터리가 4000mAh로 늘어나고 풀 메탈이라는 거예요. 한번 요모조모 따져봅시다. 일단 전면 디스플레이가 있죠. 풀 HD 디스플레이인데 홍미 노트 2 때는 여기다 샤프 액정을 넣겠다고 해놓고 안 넣어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이번에 샤프 액정을 넣고 대신에 좀 뭔가 제조사가 조금 더 급이 낮아진 것 같은데 전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위에 리시버가 있고요. 전면 카메라 그리고 메뉴 키같이 생겼지만 멀티태스킹 키예요. 이거는 흡사 뭐랄까 되게 재고를 계속 쓰는 듯한 느낌이 들죠. 아무리 봐도 메뉴 키인데 홈키, 백키가 있고요. 이 배치는 뭐 그냥 그대로 쭉 이어져 가는 것 같아요. 컵케이크 때, 미우아이 때부터. 오른쪽에 전원키, 볼륨키, 위에 쪽에 이어폰 잭, 적외선 포트, 2차 마이크, 왼쪽에는 유심 카드. 희한하게 나노심이 아니라 마이크로심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마이크로 USB 포트가 왼쪽으로 치우쳐서 자리 잡고 있고 마이크가 있죠. 뒤쪽에는 카메라가 있고 듀얼 LED 플래시 그리고 지문인식 센서가 있어요. 지문인식 센서가 빠른 편, 뭐 그럭저럭 쓸만한 편이에요.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내 지문이 어디로 가는지 약간 의심스러운 그런 거는 뭐 물론 제가 농담 삼아 하는 얘기긴 하지만 좀 찝찝하긴 하죠. 그리고 샤오미 로고가 있고요. 여기 스피커가 있고 뭐 그럭저럭 쓸만은 한데 그리고 여기 홈이 있어가지고 바닥에 놨을 때 스피커가 완전히 막히지 않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자, 디자인은 그 정도인데 뭐 전반적인 디자인은 뭐 진부하게 짝이 없죠. 이 사이드에 이 크롬은 분명히 이건 구시대의 유물일 텐데 어디서 크롬 같은 걸 집어와가지고 색깔도 이 금색이 샴페인 골드 같은 건데 샴페인 골드 치고는 굉장히 안 이뻐요. 이 위에랑 아래 플라스틱과 메탈의 단차도 꽤 나고 메탈 치고는 그냥 겨울에 손만 시리고 별 이득이 있을 게 있나 싶은 거죠. 그리고 이 친구가 상당히 통통해요. 4000mAh 배터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뭐 당연히 그럴 수는 있는데 요즘 기준으로 치기에는 조금 보기가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물론 배터리가 비실비실한 것보다는 살짝 통통한 이 친구가 더 마음에 들긴 하지만 지문인식을 이렇게 해서 해제하면 되죠. 이렇게 띵, 아이고 이렇게 띵 해서 해제하면 되고 속도는 크게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화면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 정도 속도 충분히 괜찮은 편이죠.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많이들 아시는 MIUI 7이 깔려있죠. MIUI가 벌써 버전 7까지 왔죠. 안드로이드 컵케이크나 프로이나 에클레어 때는 이제 최적화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MIUI가 칭송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는 사실 MIUI가 강점인 부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돼요. 생각이 돼요는 번역투지 생각해요. 그리고 참고로 그 홈미노트 3 같은 경우는 아직 부트로도 언락이 안 됐기 때문에 글로벌 롬으로 갈아치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어로 로케이를 설정해 놨지만 시스템 앱들은 한국어로 보이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를 보면 분명히 한국어로 설정이 되어 있고 한국어 지원을 하는 앱들은 한국어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만은 기본 로케일이 안 돼 있어요. 여하튼 MIUI 7인데 7로 가면서 전반적인 인터페이스는 거의 동일하지만 이것저것 최적화를 많이 했다 그래요. 실제로 예전 MIUI보다는 훨씬 빨라졌어요. 근데 여전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MIUI 물론 그래요. MIUI가 하나의 OS라고 하느니만큼 굳이 안드로이드 순정의 인터페이스를 따를 필요는 없지만 안드로이드 롤리팝부터 들어간 머티리얼 디자인은 어느 정도는 따라줘야 될 것 같은데 머티리얼 디자인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 이게 굉장히 어지러워요. 일례로 전원 관련 부분만 봐도 전원이 일단 여기 어디셔널에 들어가 있어요. 어디셔널에 들어가서 밑에 쪽에 배터리 앤 퍼포먼스를 봐요. 그러면 이제 보기에 일반 모드와 절전 모드 두 개만 있으면 될 것 같죠. 하지만 이 친구는 굉장히 복잡해요. 일단은 여기 파워 세팅이 있어요. 퍼포먼스와 밸런스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밑에 시스템 퍼포먼스라는 게 또 있죠. 쇼 시스템 애니메이션. 이건 애니메이션에 관련해서 퍼포먼스를 조절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또 앱 배터리 유즈라는 게 있죠. 여기서 또 앱에 배터리를 갖다가 제한할 수가 있어요. 배터리 사용을. 이렇게 제한할 수가 있는 데다가 여기 위에 또 전반적으로 껐다 키는 게 있고 그리고 또 여기 파워 들어가면 여기 또 배터리 세이버라는 기능이 있어요. 배터리 세이버를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예약도 걸 수 있어요. 그래. 그리고 배터리 프로파일이 있어요. 디폴트 마라톤 슬립이 있어요. 그리고 프로파일을 추가까지 할 수 있어요. 다양한 세팅이 있는 건 좋은데 도대체 배터리 절전에 관한 게 한 메뉴 트리에서 몇 개를 가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파워 세팅, 여기 파워 프로파일, 배터리 세이버, 앱 배터리 관련, 그리고 시스템 퍼포먼스 관련까지 총 5개에서 배터리 관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런 모양새라는 거예요. 당장의 배터리 부분에 제가 제일 신경을 쓰게 되는데 여기 파워 들어가서 이쪽에 설정에 들어가면은 여기 배터리 인디케이터를 여기 설정할 수 있죠. 이렇게 그래픽 인디케이터, 탑바, 퍼센티지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럼 여기 배터리 인디케이터 아이콘이 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정리가 안 돼 있어요. MIUI는 나름대로 편하다고 우기는 모양이지만 일단 이 런처부터가 이 아이폰 런처 스타일이죠. 앱 드로어가 없는 이 런처 스타일도 저는 굉장히 불편하고 가나다순 정렬도 안 되고 뭔가 설정이 이것저것 있긴 한데 내가 원하는 설정은 정작 없는 굉장히 불편한 인터페이스예요.
사실 이 유저의 니즈를 갖다 잘 파악을 못할 것 같으면은 니즈라는 표현도 좀 애매하죠. 유저의 요구사항을 갖다 파악을 잘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순정을 써버리면 되는데 이상하게 그걸 잘 안 하더라고요. 퍼포먼스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힐러 X10이 들어가 있는데 A53이 8개 코어가 들어가 있죠. 사실 A53 자체는 생각보다 중저가형에선 준수한 코어라고 할 수 있죠. 그 8개가 들어있을 만큼 퍼포먼스적인 면에선 문제가 없어요. 벤치마크 그 점수가 특히나 잘 나오는 편에 속하는데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퍼포먼스에선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만 MIUI 7이 지금 보시다시피 좀 뭐랄까 애니메이션이 부드럽지 못한 감이 있어요. 이것도 요 내려오는 애니메이션 하나도 훨씬 부드러울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쓰는 데 있어서는 다른 뭐 경쟁 기종에 비해서는 조금 덜 빠르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애니메이션이 부드럽지 못하기 때문에. 다들 궁금해하시는 특히 요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카메라인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주광에서는 충분히 괜찮아요. 근데 요즘 세상에 주광에서 괜찮지 않은 카메라는 거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야간이나 저조도에서는 조금 셔터 속도 확보가 문제가 있어요. 흔들리는 사진을 훨씬 많이 보시게 될 거고 이 전면 카메라가 생각보다 꽤 별로예요. 화소가 부족하다거나 한 건 아닌데 이상하게 전면 카메라 화질이 예상보다 훨씬 나빠서 그거는 굉장히 의문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이 친구의 특징은 역시 4000mAh 대용량 배터리죠. 배터리 같은 경우에 4000mAh인데 생각보다 뭐랄까 좀 애매해요. 4000mAh라는 값을 생각해 봤을 때 화면 켜짐이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가요. 사실 4시간에서 5시간이면 요즘 2015년 기준에서 충분히 준수한 성적이죠. 특히나 20만원 될까 말까 한 이 정도의 저가형의 가성비 위주의 스마트폰에서 이 정도면 충분히 흡족한 성능이에요. 대다수 중국폰이 최저가를 잘 못해서 화면 켜짐이 3시간 언저리가 나오는 게 흔하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하지만 이거는 그냥 용량빨이기 때문에 갤럭시 S5 같은 게 2600mAh에서도 화면 켜짐 5시간 이상을 그냥 뽑아냈던 걸 생각해 봤을 때 4000mAh를 넣어놓고 화면 켜짐 4시간에서 5시간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최적화가 잘 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그거예요. 하드웨어적으로도 사실 제 마음에 크게 드는 하드웨어는 아니에요. 스펙 시트에 적을 수 있는 일부 하드웨어의 가성비는 굉장히 좋은 물건이에요. 이 가격대에 사실 힐리오 X10을 만나본다든지 3기가 램을 만나본다든지 지문인식을 만나본다든지 하는 게 쉽지 않죠. 물론 샤오미는 이것저것 문제가 많이 있는 회사지만 가성비라는 측면에서 단순히 구매할 때 입장에서 제일 많이 신경 쓰실 부분이니까 생각했을 때 가성비에 일부 부품에 대해서 가성비가 좋은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언론에서 매주 업데이트를 한다느니 유저의 의견을 굉장히 잘 받아들이느니 하는 MIUI는 뭐 굉장히 기본적인 버그조차도 고치지 못하고 지금 몇 년째 있는지 모르겠고 최적화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설정 문제라든지 일례로 3G 그러니까 셀룰러 네트워크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다운로드 제한이 걸려 있는데 그걸 해제하는 건 유저가 일일이 찾아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서 깎아먹고 일부 하드웨어에서 깎아먹고 그래서 이걸 가성비가 좋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특히나 한국 소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 롬이 안 나왔기 때문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따로 깔아야 되고 어렵진 않지만 한국어 세팅을 따로 해야 되고 앱 호환성 간에 살짝의 문제가 있고 라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내 시간도 돈인데 이게 가성비가 좋다고 할 수 있나? 일부 하드웨어에 한해 가성비가 좋다라는 걸로 한정을 분명히 지을 필요가 있어 보여요. 사실 그런 거예요. 요즘 중국폰도 중국폰이지만 세상 어떤 물건이 안 그렇겠어요. 비싸고 나쁜 건 있을 수 있지만 싸고 좋은 거는 사실 굉장히 있기 어렵죠.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싸고 좋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뭐 제가 저번에 원 플러스 X 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냥 돈 낸 만큼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디 한 군데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닌 이상 아무리 중국 인건비가 싸다 한들 요즘 싸지도 않아요. 베트남이 훨씬 싸거든요. 인건비를 차치하고서라도 어딘가는 빠질 수밖에 없고 이 친구는 최적화와 소프트웨어다. 커스텀 롬을 올리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설치하고 신경 쓰는데 드는 시간도 분명히 비용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단순히 싸다고 구입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많은 공부를 하고 사용을 하셔야 될 겁니다. 샤오미 홍미노트 3였습니다. 끝.